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오늘 배울 교재는요, 국어금성류 교과서 1학년 1학기 제2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예측하며 읽기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54쪽이고요. 오늘도 공부하기에 앞서서 한자성어를 먼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자성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자성어. 자, 오늘의 한자성어는 뭐냐? 바로 수불석권이다라는 거죠. 수불석권이다라는 건데, 뜻은 뭐냐면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끊임없이 책을 읽는다는 뜻이죠. 손수자에 아니 불자에 풀석자, 해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채권자, 그러니까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계속해서 풀어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독서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한자 성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끊임없이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읽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학생 때 책을 열심히 읽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더 읽기가 힘듭니다. 지금 독서를 많이 해두시고, 특별히 요즘은 여러분들 집에 많이 계시니까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로 돌아와서요. 54쪽. 이제 로봇에게도 권리가 있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쓴이의 주장을 살펴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예측하면서 읽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서론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정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바로 인간답게 만드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동물과 인간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과 그 인간다움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이제 본론에 나올 건데요. 지금 우리가 배울 이 부분, 바로 54쪽 두 번째 제목, 이 부분부터가 바로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봇의 마음, 몸과 마음, 인간의 몸과 마음, 그러니까 로봇의 몸과 마음과 인간의 몸과 마음을 지금 나열해 놓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아마 로봇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어떻다?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에게도 로봉이 아닌데요. 로봇에게도 뭐가 있다? 오늘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권리가 있다라고 나갈 것 같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예측해 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요. 인간은 분명히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봇은 어떨까요? 라고 독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화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제시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야기할 게 뭐냐면, 로봇에게도 몸과 마음이 있을까요? 로봇에게도 몸과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예측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로봇이 몸을 가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로봇의 몸은 인간의,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실까요? 몸과 달리 금속과 실리콘 칩 등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하지만 겉모습과 재료가 권리의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측하기 1번, 겉모습과 재료가 권리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을 이야기하기 위한 논거는 무엇일까요? 그 논거라는 거 우리가 중학국어 용어 정리해서 배웠었죠? 자기가 주장하는 바예요. 논거라는 것은 자기가, 글쓴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논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셔야지. 그러니까 논거라는 것은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논지가 바로 뭐가 되냐면 주장이 되는 거고요. 아까 선생님이
주장이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논고는 어떤 이론이나 논리, 논설 따위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논지가 주장을 말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권리는 겉모습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나오는 거네요. 가져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겉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유가 되겠죠. 단지 겉모습만 가지고 권리를 줄지 말지 판단한다면 예전에 백인들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색 인종들을 차별했던 것처럼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일이죠. 중요한 건 마음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교하는 것도 백인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인간과 로봇 중에 뭐에 해당하냐면 인간에 해당하는 것이고 유색 인종들은 로봇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비유해서 설명함으로써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결국 권리라는 것은 재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떤가요? 로봇에게도 인간과 똑같은 마음이 있을까요? 로봇에게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선 로봇도 인간과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해보겠다 이거죠. 로봇에게 기억으로 묶어보세요. 로봇에게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로봇이 아무리 인간과 똑같이 사랑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처럼 미워하고 분노한다 해도 그것은 진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처럼 흉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봇이 인간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장, 즉 반론을 미리 제시한 거죠. 기억 니은이 뭐냐면 이게 예상되는 반론이에요. 로봇도 마음이 있잖아요. 라는 주장의 반론이에요. 로봇이 인간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로봇에게도 권리를 줘야 되지 않아요? 라는 주장에 대한 예상 반론이 뭐냐면 로봇은 뭐 하는 거냐면 진짜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흉내내는 것이에요. 갑자기 나갔네요. 어디 갔습니까? 네. 흉내내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 예상되는 반론을 꺼낸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을 왜 꺼냈냐면 이걸 지금 이 글쓴이는 뭐 할 거냐면 이거를 반박할 거예요. 근거를 가지고 반박하면 이 반론은 뭐가 돼요? 의미 없는 게 되죠. 의미 없는 게 되면 내가 주장했던 나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돼요. 믿을 만한 주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장을 믿을 만한 주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서 반박을 함으로써 나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인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은 그저 세탁기와 같은 기계일 뿐 기계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쓰는 숨을 짓지요. 영화 속에서 마음을 가진 것처럼 그려지는 로봇은 그저 우리 인간의 상상 속에서나 있는 걸까요? 마음은 인간만이 갖는 걸까요? 그럼 인간에게 마음은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지금 계속하고 있죠.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마음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측하기 2번 보도록 할까요? 내가 본 영화나 만화에 나온 로봇 중에 마음을 가진 것 같은 로봇은 왜 그렇게 보인 걸까?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배경식을 가지고 대답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영화에서 선생님이 본 거는 뭐 AI라는 영화도 있었고 하여튼 지금 기억나는 건 그거예요. AI라는 영화. 근데 로봇도 선생님 마음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보인 것일까? 왜냐하면 AI 같은 경우는 정말 엄마로 생각해서 여러분들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엄마로 생각해서 정말 엄마처럼 대하고 아들처럼 행동하거든요. 그게 과연 거짓이냐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AI 꼭 보셔요. 굉장히 좀 우리에게 생각해 볼 만한 것을 던져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계속 가볼게요. 인간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동물이나 생명체와 근본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본질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을 인간의 본질로 생각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음을 담고 말할 수 있는 인간 뇌를 인간의 특별한 부분으로 여기지요. 자, 다음 이야기를 볼까요? 라고 하면서 다음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그러니까 뭘 이야기할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를 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 우리는 마음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뇌를 인간의 특별한 부분으로 여긴다. 이 뇌하고 관련된 이야기. 인간의 본질로 마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게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와 경희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실려왔다. 영희는 뇌의 기능이 돌이킬 수 없게 망가졌지만 나머지 몸은 멀쩡한데 반해 지금 영희는 몸은 멀쩡하죠. 경희는 다른 것은 완전히 망가지고 뇌의 기능만 멀쩡하게 보존되었다. 경희는 뇌만, 영희는 몸만. 만일 영희의 몸과 경희의 뇌를 합치는 수술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을 영희라고 해야 할까, 경희라고 해야 할까? 라고 물었어요. 독자에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뇌 중에 뭐가 더, 몸과 뇌 중에 무엇이 더 인간을 규정짓는 요소냐? 인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 몸이냐, 뇌냐?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측하기 4번 가볼까요? 경희의 뇌와 영희의 몸으로 이루어진 사람은 경일까, 영일까? 글쓴이의 생각은 어떨까? 지금 글쓴이의 생각은 계속 뭘 강조하고 있어요? 몸이요, 마음이요? 마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글쓴이는 아마 마음이 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고 이야기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계속 가볼게요. 아마도 보이는 얼굴이 영희이다 보니 얼마간 혼란스럽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경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경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비록 몸은 영이지만 우리와 이야기하는 사람은 몸이 아닌 뇌의 주인인 경이고 너는 누구야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경이라고 대답할 테니까요. 여기에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몸보다 몸속에 담겨있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지요. 지금 이 글쓴이가 말하는 건 우리는 인간의 몸보다 몸속에 담겨있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바로 지금 글쓴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인간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 마음이다 라는 것이 지금 이 글쓴이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그럼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볼까요? 마음은 꼭 인간의 뇌 속에만 있는 걸까요? 지금 계속 뭐하고 있습니까?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차차차차 드러내고 있죠. 인간은 그 본질을 결정짓는 건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측하기 5번 가볼게요. 글쓴이가 이러한 질문한 까닭.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인간의 본질을 결정짓는 건데 이 마음이 꼭 뇌에만 있냐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질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경희의 뇌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야기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경희의 뇌에는 경의 기억과 마음이 담겨 있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의 기억과 마음을 뇌가 아닌 다른 곳에 저장하는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잘못 말했네. 뇌에 기억하고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뇌가 아닌 다른 곳에 저장하는 상상을 해보자.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한 어느 먼 미래에 경의 마음과 기억을 인공뇌나 전자칩에 온전히 옮길 수 있다면 그 저장 장치는 무엇일까? 사실 이거 비슷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제목은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기술을 연구를 했는데 그 기술자가 어떤 기술을 연구했냐면 그 뇌를 컴퓨터로 전송해서 컴퓨터에 담아놨다가 로봇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로봇은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을 때 가까이 돼서
그 뇌에 있는 모든 자료를 컴퓨터에 옮기고 그 옮겨놓은 것을 로봇의 몸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영생불사하는 내용이었었는데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배경식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의 기억과 마음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그것을 두고 경의가 아니라고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마음과 기억이 모두 똑같은데 단지 담겨있는 것이 다르다는 이유로 경의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겠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 마음과 기억이 모두 똑같은데 단지 담겨있는 것이 다르다는 이유로 경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라는 말은 결국 로봇에게도 뇌와 같은 것이 있고 그것에 마음이 담길 수만 있다면 로봇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은 다르다고 할 수 없다. 결국은 로봇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왔을 때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냐면 앞으로 전개될 내용은 결국 로봇에게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내용으로 나갈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오늘 결론까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좀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에게도 권리를 라고 하면서 느낌표가 있죠? 권리를 주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글쓴이의 핵심 주장이에요. 결국 제목에 드러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마음은 인간만이 갖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로봇이 아무리 마음과 똑같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논리적으로 설득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인간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낀다 해도 그것은 로봇일 뿐이라고 선을 긋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그럼 로봇이라고 선을 긋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게 할까라는 것을 예측하면서 읽으면 이 글을 더 잘 읽을 수 있겠죠. 계속 가볼게요. 그들은 이미 로봇은 인간과 다르다라는 결론을 내려놓고는 다른 어떤 증거를 제시해도 로봇과 인간을 동등한 존재로 보려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뭡니까? 로봇은 로봇일 뿐이야 라고 선을 긋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로봇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인간이라는 단어를 다양하게 정의하고 사용합니다. 인간이란 생각할 줄 아는 존재이고 남을 도울 줄 아는 존재입니다. 또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인간답게 생각하고 인간답게 행동하기 때문에 서로를 인간으로 대접합니다. 결국 인간답다라는 것은 사회 문화적 차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이처럼 인간이란 사람됨이나 인간다움 같은 말입니다. 인간이냐 기계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다움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중요한 이 인간다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인간이냐 기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다움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로봇이 계속 가볼게요. 로봇이 인간답게 행동한다면 로봇이 인간과 동등하다고 말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렇구나. 이 부분. 그러니까 로봇이 인간과 동등하다고 말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이거 서리법이에요. 로봇에게 인간다움이 있다면 로봇은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인간과 같은 권리를 누릴 충분한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볼게요. 로봇은 인간과 다를 바 없다 이런 뜻이죠. 로봇이 조건이 있죠? 로봇이 인간다움을 갖췄다면 옛날에도 인간을 자기 중심적으로 정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노예, 여성이나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간의 권리를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로봇이 로봇이라서 권리를 줄 수 없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그 옛날 노예, 여성, 유색, 인종을 차별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 이 부분 기억, 니은으로 좀 묶어볼게요. 결국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거냐면 부당한 이유를 들어서 뭐합니까?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의 뭐를 고발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이다라는 거예요. 고정관념. 틀에 박혀 있는 생각이다라는 거. 틀에 박혀 있는 생각이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조금 더 정리를 하고요. 가보도록 할게요. 57쪽 빠르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쭉쭉쭉 넘어가 볼게요. 아이고, 이렇게 넘기는 것보다 57쪽을 좀 정리되어 있는 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좀 볼게요. 자, 로봇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 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다. 그런데 보세요. 노예 유색인 중 여성은 인간이 아니거나 열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가 없다. 로봇은 인간이 아니면 인간과 다른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이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봇은 인간과 동등한 존재라는 증명 과정을 살펴보시면 인간은 뭐 때문에? 정신적인 능력이 인간다움을 만들어준다. 정신과 마음은 내 속에 담겨있다. 뇌의 주인은 그 사람이다. 정신과 마음을 뇌와 유사한 인공장치에 넣을 수 있다면 인공장치의 주인이 그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로봇은 동등한 존재이다 라고 말하면서 로봇은 인간과 동등하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볼 때 어느 게 더 합리적입니까? 이 부분이 더 합리적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비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지 않다. 그리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계속 가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인간 자체에 대해서는 무한한 애정을 보내면서도 인간적인 것에 대해서는 공포를 느낍니다. 인간적인 것이 위험하다고 한다면 인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일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이지요. 미워하고, 기억으로 묶어볼까요? 질투하고, 폭력을 저지르고, 전쟁을 일으키고, 환경을 파괴하고. 하지만 앞에가 마이너스였으니까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플러스가 나오겠죠. 동시에 인간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함께 힘을 모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의 양면성이죠. 로봇이 인간다움을 가지면 무섭다라고 생각하지만 인간도 이렇게 양면성을 갖고 있으니까 로봇도 좋은 점이 있을 거다. 인간은 위험한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로봇도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는 거죠. 우리는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보듬고 어르며 사이좋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로봇이 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면 로봇과 함께 사는 법은 다른 인간들과 함께 사는 법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기억으로 묶어볼까요? 인간과 똑같은 로봇이 등장한다면 당연히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조화롭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글쓴이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글쓴이의 주장을 로봇이 서론 부분에서 인간다운 권리를 가지려면 인간과 동등한 존재여야 하며 과거 철학자들은 인간만의 특징은 정신적인 능력을 찾았다. 인간과 동등한 존재야지 로봇의 권리를 줄 수 있고 인간만의 특징은 정신적인 능력에서 찾았다. 그러면서 본론에서 로봇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같다. 그러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인간과 똑같은 로봇이 등장한다면 당연히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부여하고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 라는 결론을 뽑아내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래의 특징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갈래는 논설문, 제재는 로봇의 권리, 주제, 로봇이 조건이에요. 인간과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로봇에게도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이게 여러분들 주제입니다. 이게
주제예요. 근데 요거는 조건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된다. 특징. 역사적 사실과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논의의 필요성과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유사성. 어떤 거였었죠? 백인과 유색인종. 유색인종. 기억나시죠? 여자, 뭐 어린이 이런 것들. 옛날에는 사람으로 치지 않았지만 그거는 비합리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로봇이 만약에 인간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마음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권리를 줘야 된다.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백인이 유색인종을 차별했던 것처럼 똑같은 차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이 로봇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측한 읽기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로봇에게도 마음이 있을까? 로봇에게도 권리가 있을까? 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라는 결론까지 찾아내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59쪽, 60쪽에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었던 AI에 대한 영화 설명이 나오고 있고 61쪽까지 여러분 숙제로 해오시고 다음 시간에 이 학습 활동을 풀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